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 오리엔테이션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런텐츠를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런텐츠를 하는 이유와 이런 밑에 내용들,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지금 참여자들 봐주시면 이렇게 신규 참여자분들과 과거 런텐치를 이용하셨던 베스트 팀, 스테디 팀 이렇게 반반씩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 딱 비율이 딱 좋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서로 소개로 이렇게 들어와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 런텐치는 우리 이쪽 트레이너 혹은 필라테스 선생님 혹은 물리치료 선생님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 이렇게 저희 기수에 계셨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물리치료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쪽 전문가 운동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카톡방이나 이런 데 정보 같은 거 편하게 물어보시면 아마 다양한 선생님들께서도 답변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최대한 답변을 더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들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현재 청담에 얼라이먼 부부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런 양력을 갖고 있습니다. 파푸짐이라는 데서 근무를 했었고, 이제 정형외과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피트니스 트레이너입니다. 저는 피트니스 트레이너고, 러닝을 좋아하는 트레이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러닝에 더 진심으로 트레이닝을 하게 됐고, 러닝을 제가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쓸 수 있었던 이런 저의 커리어적인 부분들을 러닝에 같이 소개해 드리는 게 저희 런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요겁니다. 제가 체중 80kg고요. 이 체중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입니다. 트레이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웨이트에 대한 동작도 보여드려야 되고, 이런 회원님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무게는 더 잘 들어야 되는 직업군에 있어서 이 체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VO2 max라고 하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걸 지금 57, 56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노 스틱, 노 테이핑이라고 하는데 저는 테이핑과 트레일 러닝 할 때 테이핑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트레이닝 할 때 테이핑을 많이 붙여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는 트레일을 할 때 이런 지팡이라고 하죠. 스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고 부상 없이 달리는 게 저의 어, 아이덴티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은 뒤에 설명드릴게요. 저의 이제 이번 작년과 올해 대회들이었었습니다. 총 14개의 대회를 나갔고요. 한 달 러닝 마일리지는 100km에서 120km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일리지를 많이 쌓지 않으면서 부상 없이 지금 이렇게 이런 대회들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건강 관련 체력 요소 검색하면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는 트레이너로서는 이걸 전체를 다 케어해드리는 게 맞지만 저희 런텐츠, 우리 러닝 크루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사실 요 두 부분이겠죠. 뭐 굳이 따지자면은 근지구력, 근력까지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지금 저희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데이터상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실제 몸은 이 밑에 다양한 유연성과 근력, 이런 부분들도 사실 컨트롤이 돼야 돼요. 제가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심박수 데이터로는 이 위에 2가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 한계점을 좀 알고 있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 스틱과 테이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바닥에 앉아서 이걸 보고 계시고, 저도 지금 앉아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달리고 뛰는 것들은 모두 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이제 우리 건강하게 러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캐퍼시티라고 하는 수용력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력 운동도 당연히 달릴 때 그런 수용력을 넓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심박수 러닝이 그거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효율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구분을 좀 지어봤습니다.
우리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너지 효율, 우리 몸을 잘 달리는 생리학적인 에너지 효율에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심박수, 최대 산소 섭취량, 뭐 러닝 이코노미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죠. 호호흡, 존투 운동, 뭐 천천히 달리기 이런 거. 그럼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움직임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요즘에 논란이 많은 착지법, 뭐 미드풋, 포어풋, 뭐 니어풋,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달리는 자세, 케이던스, 뭐 달리는 근력, 엉덩이를 잘 쓸게 하는 힙 드라이브, 뭐 코어, 뭐 관절 안정성 이런 것들이 움직임 효율이라는 게 좋아지는 거에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카본화, 뭐 쿠션화, 뭐 LSD 훈련, 뭐 인터벌, 뭐 야속 800 이거 러닝 그냥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스키 훈련 요즘에 인스타나 이런 데 많이들 나오는 그다음에 뭐 내과학적인 이런 러닝의 장점들. 자, 이런 것들 결국 사실 둘 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사실 저 사이에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져요. 카보나도 우리 움직임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에너지를 더 세이브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는 것처럼 우리 몸에 다 일어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이런 적응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저런 훈련들도 사실 점진적 과부하라고 하는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로딩, 우리 부하를 컨트롤하는 능력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만 떼서 보면은 그냥 저것만 하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많은 분들이. 주법을 바꾸면은 잘 달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케이던스만 바꾸면 무조건 다 잘 달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까 그 체력 요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효율이라고 하는 걸 좋게 해야 되는 요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건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게 지금 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움직임, 우리 달리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대회 경험이 있으시던데, 몇 분 빼고, 달리기라고 하는 거가 사실 기본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엄연히 스킬의 영역에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사람이 5km 이상, 10km 이상 달리는 게 우리 몸엔 당연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 달리기 그림처럼 이 달리기를 잘 하려면 우리 맨 밑에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관절의 움직임이 잘 나와야 되고요. 그 위에 퍼포먼스라고 하는 스쿼트, 런지 이런 기본적인 근력도 잘 나와줘야 풀코스라고 하는 거,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의 스킬 영역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밑에 것들이 많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몸 푸는 거 제대로 안 푸시고, 여기 뭐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인 이런 움직임 패턴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무작정 나가서 뛰고 계세요. 요즘 너무 많이 뛰어. 2, 300km씩 뛰는 게 지금 너무 당연하게 되고 있고,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쉽게 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과 안 되는 부분들의 보완점을 사실 보완을 해야 더 잘 달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절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여기 지금 부상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제가 달리고 나서 발목이 아픈데 왜 그럴까요? 무릎이 아픈데 왜 그럴까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각 관절들이 자기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 페이스만 줄이거나 아니면 쉬세요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할 거거든요. 어, 근데 만약에 정말 많이 아프다,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사실 제가 오프라인 클래스를 할 때 오셔서 체크를 받아보시거나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 동작들을 해주시거나 이제 이런 안정성을, 가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 루틴들을 따라해 주시는 게 사실 더 전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골반과 우리 엉덩이라고 하는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파워존이라고도 하고 뭐 스쿼트, 런지 이런 걸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달릴 때 이 관절들이 연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게 엉덩이와 골반이다. 그래서 제가 골반 풀어주는 동작들 나중에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뭐 사실 이렇게 근막이라고 하는 걸로도 연결돼 있고요. 이렇게 근육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러닝을 잘한다라고 한다는 건 누군가는 대회에 나가서 기록을 순위 PR 자기 기록을 갱신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뭐 서브 3, 뭐 싱글 주자. 싱글 주자는 3시간 9분까지 들어오는
주자를 싱글이라고 하고요. 서브 3는 3시간 언더로 들어오는 사람, 서브 4라고 하는 건 4시간 언더로 들어오는 분들. 그래서 거의 일반 분들이 그런 거를 목표로 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건강하게 러닝을 한다는 건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다치지 않고 즐겁게 러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는 그냥 다이어트, 체중을 빼려고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다치지 않고 즐겁게 러닝을 하는 게 목적이다. 라는 거. 자, 우리 헬스장 갔을 때 이렇게 무게가 설정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할 생각을 하시나요? 안 하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러닝은 그냥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10km 아무렇지 않게 뛰려고 하시고 뭐 20km는 못 뛰면은 되게 본인이 러닝을 되게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요즘 그런 문화가 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런 근력 운동도 사실 운동 강도를 높이려면 저 무게를 들려면 무게를 좀 점진적으로 올려가야 되고 빈도를 좀 많이 한다거나 뭐 일주일에 2번 할 걸 3번 한다거나 3번 할 걸 4번씩 하면서 휴식이랑 잘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이런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러닝으로 돌아오면 러닝도 똑같은 점진적 과부하를 줘야 됩니다. 속도를 높이거나, 거리, 시간. 우리가 뭐 30분 달리던 거 이제 40분 달리고, 40분 달리던 거 50분 달리고. 이제 이런 시간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뭐 주 5회라고 써긴 했지만 이게 주 5회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훈련들이 러닝 강도를 높게 하는 것들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닝은 제가 산소 샤워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딱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밑에 사람들처럼 뛰고 나서 이렇게 너무 과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샤워한 것처럼 개운한 느낌이 나시게 해드리는 게 제가 런텐츠에서 하는 첫 번째 타겟 심박수 러닝입니다. 이렇게 밑에 깔리듯이 저렇게 죽을 것 같이 눌리는 운동을 하면 좋지 않다라는 거 아시듯이 여러분들도 뛰고 나서 숨차 죽을 뻔한 러닝은 그렇게 자주 내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심박수 러닝을 한지 5년 정도 됐는데, 심박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렇고, 심박 러닝 했었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아봐 주시고, 가장 큰 역할을 해줬던 우리 션님이 작년 춘천 마라톤에 이런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21km까지는 본인이 심박수를 잘 유지했다. 어, 이렇게 이제 타겟 훈련하는 게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심박수 러닝을 좀 이제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유튜브 댓글 보면은 이런 평균 심박수 뭐 맥스가 몇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되게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같은 러닝 코치 이전에 운동을 처방하는 운동 처방사 트레이너들은 심박수가 기준이 되는 건 원래 당연한 거였는데 우리 일반 러닝 씬에서는 그게 너무나 늦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런텐츠 하시는 분들, 이전 기수 분들 보면 이런 비포 애프터가 나와요. 같은 거리를 페이스를 더 빠르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박수가 더 낮아지는 이런 비포 애프터가 나오는 게 저희 이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저희 7기 분들의 목표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우리 올 여름에 나타났던 어, 문제였죠. 요즘 러닝이 너무 붐이 되면서 사실 이런 어, 무리한 대회들이 오픈이 되면서 그런 지식들이 많지 못한 상태에서 러너분들이 좀 위험하게 사건이 있었던 거 그냥 안타까워서 넣습니다. 음. 저는 설득 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엘리트 마라토너는 아니지만 저는 트레이너로서 저의 운동과학 지식을 여러분들께 이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했음 하는 마음에 러닝크루를 만들었는데 이 러닝크루 만들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러닝크루 같이 뛰는 게 굉장히 좋은 거 맞습니다. 너무 좋은 거 맞는데 이게 제가 1기 때 넣었던 자료인데 요즘 막 SNL 같은데 좀 이렇게 풍자되고 있는 내용들 있죠. 막 빤스런 뭐 빤스런 맞나요? 그게 무슨 런이죠? 아무튼 그런 러닝크루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좀 재밌게 극화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전 되게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이런
그런 것들이 싫어서 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개인이 뛰고 저한테 그냥 피드백만 실질적인 걸 받는 거를 목표로 삼았지. 막 이렇게 모여서 같이 뛰고 재밌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막 끝나고 막 바로 또 술 먹으러 가고 이런 걸 전 좀 사실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만들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전 트레이너니까. 근데 그거를 저도 내려놓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어. 왜냐면은 사실 요즘 이런 엘리트 마라토너가 말해야지 더 힘이 실리지. 사실 저희 같은 그냥 일반 트레이너가 말하는 건 사실 잘 전달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더 유명해져야겠지만 그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 더 런텐츠를 열심히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러닝 크루를 계속 운영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께도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함이에요. 좀 건강하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뛰시면 안 된다, 이렇게 뛰셔라 라는 저의 지식들을 전달해 드리는 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트레이너, 뭐 필라테스, 뭐 시간이 운동할 시간이 많은 분들이면 좋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다 그러시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회사원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뛴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하신 거거든요. 음. 근데 이게 우리 트레이닝적으로 우리 몸은 인체로 봤었을 때 달리기를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체육 시간을 좋아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엄청 싫어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걸 얘기하냐면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이야 막 시골에 사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일상에서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이제 이런 체력장도 있었고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그냥 밖에서 뛰어노는 게 유일한 놀이였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몸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편리성이 너무 많아져서 뛰고 걷는 게 당연한 게 아닌 몸 상태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밑에 내용을 그냥 요약해 드리면 우리 몸을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데 더 극대화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바로 문 앞에 오는 것처럼 우리는 마트 갈 움직임조차 필요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걷거나 달리는 건 아무리 우리 인체에 당연한 거였었다고 한들 생존을 위해 당연히 사냥을 위해 움직였어야 되는 게 세팅값이었다고 한들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메타인지, 러닝 메타인지를 제가 강조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본인이 무엇 알고 모르는지에 대한 것들에 나온 원래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거는 하나 실험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전국 석차 0.1%랑 평범한 아이들 700명을 비교를 했어요. EBS에서. 왜냐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잘할까? IQ가 높은 걸까? 사는 동네가 좋은 걸까? 뭐 여러 이유가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무슨 실험을 했냐면 카드 50장인가 주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외우라고 미션을 줬는데 이 전국 석차 0.1%랑 평범한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안에 내가 이만큼 카드를 외울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어요. 0.1%는. 근데 평범한 아이들은 본인이 얼만큼 외울 수 있다라는 걸 몰랐죠.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능력을, 본인의 수준을 스스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냐 없냐가 메타인지의 가장 큰, 우리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럼 저희 러닝 메타인지로 갖고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 이 페이스와 이 심박수, 이 날씨, 이 거리를 내가 뛴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뛸 수 있을지, 내가 지금 이 느낌, 이 심박수라면 몇 킬로까지는 더 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게 해드리는 게 러닝 메타인지입니다. 그거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게 페이스랑 심박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프를 뛸 거야. 만약에 오늘 10km를 뛸 거야. 그럼 나는 평상시에 50분이면 뛰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좀 좋은 것 같고 몸이 가벼우니까 오늘은 45분까지 뛰어야지. 이런 것들이 스스로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막상 뛰었어. 근데 심박수가 오늘따라 엄청 높고 평소 페이스보다도 느린데도 심박수가 너무 높고 몸이 힘들어. 그러면은 그거를
스스로 빨리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음. 그걸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반복과 연습의 차이는 의식을 하고 뛰냐, 안 하고 뛰냐의 차이예요.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아, 오늘 러닝 정기런 있으니까 오늘 가서 그냥 5km 뛰어야지.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일요일이니까 뛰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미션을 제가 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연습하셔야 되는 건, 아, 오늘은 10km 뛸 거니까 내가 이 정도 페이스에, 이 정도 심박수에 뛰어야겠다. 라는 것들을 의식을 하고, 정말 그렇게 뛰어보고, 기록하고, 내 컨디션은 어땠다? 지금처럼 메모에 써놓으시고 나서, 그걸 반복하시는 게 진짜 연습이고요. 어, 그거를 의식하고 하고 안 하고가 이거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요거는 그냥 휘트니스 트렌드인데, 우리 심박수 체크하는 거는 우리 휘트니스 시장 안에서도 항상 부동의 1위였어요. 그리고 이제 3위권에 이제 아웃도어 액티비티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워치 자체를 안 차고 달리는 러닝을 권장하는 분들도 계신 건 알고 있어요. 저랑도 친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왜냐면 이거에 너무 속박이 되면 안 돼요. 이거 뛸 때마다 계속 쳐다보고 이러면은 사실 뛸 때 좋은 퍼포먼스가 안 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러닝 메타인지처럼 어느 정도 처음만 잠깐 보고 아, 오늘 이 정도 페이스는 괜찮겠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확인만 하면 되지. 제가 이 심박수를 강조한다고 해서 계속 보면서 자꾸 뛰라는 건 아닙니다. 뛰고 나서 이제 적을 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러분들도 요 웨어러블 장비를 잘 활용하시되 너무 의존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데이터는 좀 의존을 하셔도 된다. 끝나고 나서. 네, 그것 때문에 넣었고요. 심박수라고 하는 건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만 변수는 확실히 존재해요. 제가 항상 술 비유하는데 술 먹은 다음날 심박수 굉장히 높을 거고요. 음, 요즘같이 날씨가 추운 날은 심박수가 잘 안 오르실 거예요. 우리 이전 기수 같은 경우, 6기 분들 같은 경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심박수가 너무 높았어, 초반에. 그래서 사실 그 심박수만 보기엔 좀 어렵고 여러분들의 그 운동 자각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각도랑 같이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튼 심박수를 쓰시면서 자각도랑 같이 써주시라는 거 하고 원래 운동 강도라는 걸 설정할 때 요런 거 TV에서 보신 적 있죠? 요즘 이거 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런 거 완전 보편화하려고 되게 잘 해놨던데 이게 뭐냐면 원래 저렇게 가스호흡기라는 걸 입에 차고 선수들 메디컬 체크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VO2 맥스잖아요. 말 그대로 최대로 뛰게끔 완전 올아웃 되게끔 뛰게끔 하는 게 이 검사법인데 원래는 저렇게 해서 나오면 산소랑 들이마신 산소랑 내뱉은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측정하고요. 혈액을 채취해서 피에 떠다니는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물질을 우리 보건의가 뽑아줘요. 그거를 바로 검사해서 혈액에 돌아다니는 젖산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가장 기본값은 심박수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진짜 체력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이런 장비를 사실 아직 보편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가장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심박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저도 이거 한번 테스트 했었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거 최대로 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개인데 저는 아무튼 이거 했었을 때 아무튼 이렇게 검사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 이런 검사법도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 휘트니스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데이터들이 중요합니다. 뛰고 났었을 때 뭐 안정기 심박수 우리 제가 써달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이 심박수 데이터들 이게 필요해요. 원래는 이걸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셨어야 됐는데 지금은 저희가 눈에 보이기 좋게 그 스프레드시트에 직접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은 요 휴식기 심박수 보시면 돼요. 안정기 심박수. 내가 평상시에 몇을 뛰고 있는지. 한 60에서 70 사이가 거의 많으실 겁니다. 완전 어린 중고등학생들은 한 80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안정기 심박수가. 초등학생들도 한 80에서 90까지 되는데 그건 사실 그 값은 저희한테 필요하지 않고 어, 어, 참고로 엘리트 선수들은 안정기 심박수가 한 40 몇 가지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장이 이렇게 많이 혈류를 뽑아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무튼 그리고 요거 이제 야외 러닝 말고 이제 실내 러닝 할 때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본인 페이스랑 러닝머신 속도랑 비교해 놓은 건데 이 간접값으로 고정해 놓고 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번 공지 드렸었는데 왜냐면 워치는요, 실내에서 뛰면 이게 팔 움직임이랑 뭐 발의 떨림이었나? 그걸로 예측돼서 측정되는 거라 제자리에서 그렇게 뛰고 있으면은 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가민 측에서 설명 들었었던 건데. 그래서 팔 치는 거랑 이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 워치로 보는 페이스는 의미가 사실 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 페이스에서 속도를 고정해 놓고 러닝머신을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을 뛰시고 나서 그 심박수를 비교해 보는 게 어찌 보면 야외에서 뛰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비포 애프터를 볼 수 있는 거긴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음. 그래서 아무튼 이 값만 이 트레드밀 속도랑 야외 러닝 이 두 개 값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각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운동 자각도 원래 제일 맥스를 제가 10으로 설명드리긴 했지만 원래 20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편리상 어, 제일 쉬운 거 1, 제일 힘든 거 10이라고 했었을 때 그 사이 값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음, 요거. 그리고 케이던스인데요. 지금 데이터들을 보니까 케이던스가 많이 낮으신 분들이 계세요. 한 150에서 160이신 분도 계시던데 사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러닝을 많이 안 하셨구나. 왜 그런 거냐면 그렇게 케이던스가 낮게 뛰시는 분들은 이 발 보폭이 크거나 아니면 발 지면 접촉 시간이 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거리 선수 달리듯이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케이던스가 낮을수록 보폭이 크거나 뭔가 그 어, 움직임이 장거리를 뛰기에는 불리한 형태로 뛸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케이던스를 170 이상을 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200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또 너무 정종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190, 200까지도 가긴 가는데 억지로 200을 만들 필요는 없으시지만 그 본인 케이던스가 만약에 160대다, 150대다 하면은 아마 장거리 뛰기에는 관절이나 이런 데 무리가 많이 가실 거예요. 왜냐? 지면 접촉 시간이 기니까요. 그래서 요거 170 이상으로 뛰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편리를 위해 찍었던 건데 저 되게 뚱뚱했을 때입니다. 저 때 87kg대인가? 아무튼 요거 보면 누군가는 걷는 속도인데 심박수가 140이고 누군가는 뛰는데 저렇게 오히려 떨어지죠. 이걸 그냥 보여드린 이유는 사람마다 다 심박수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체력이 좋을수록 뛰지만 심박수는 낮겠죠. 네. 그래서 그거 이해를 돕고자 제가 넣은 거고요. 저렇게 그래프를 이쁘게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러닝머신이 그게 가능한데 저렇게 제가 앤트맨이라고 비유하는데 저 심박수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른쪽 그래프 보면 저렇게 일정하게 이쁘게 가죠. 요걸로 존 2던, 존 3던, 존 4던 훈련하면 굉장히 좋아요. 좀 더 깊은 이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심박수 갭이 적어야 탄수화물의 사용 빈도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래프 이렇게 이쁘게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달릴 때 심박수를 유지해 주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박수가 달리는데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건 이 자동차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엔진이 과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심박수가 높다라는 건 운동 강도가 본인한테 센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심장이라고 하는 혈류가 달릴 때 우리 근육에 쏴줘야 되는데 심폐 체력이 약하면 그 쏴주는 양이 약하고 적다 보니까 많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뿜어줘야 돼. 근데 체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심박출량이 많아져서 뿜어내는 양이 원체 많으니까 심장이 많이 안 뛰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본인이 심폐 체력이 약한 분들은 CC가 낮은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살이 쪘거나 몸이 커져 버려서 어, 엔진은 작지만 몸이 커져서 더 많은 혈류를 빼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음, 우리는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심박수의 효율, 그러니까 몸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탄력 주행이라고 하죠.
일정하게 에너지 로스, 우리 연비를 좋게 하는 자동차를 만들듯이 여러분도 심박수를 이용해서 그런 연비 좋은 존을 찾아서 달리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첫 풀코스 뛰었었을 때 그래프입니다. 제가 이거 3시간 30분 나왔었던 쓸 때인데 저렇게 그래프 일정하게 나왔고 저 존 보면 바로 4영역으로 들어가서 달리는 연습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 그래프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건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 막 젖산역치 구간, 뭐 젖산역치 이런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 젖산을 이 쌓이는 구간과 안 쌓이는 구간의 차이를 에너지원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산소 역치 구간이 있고요. 무산소 역치 구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트레이닝이 되는 강도는 무산소 역치와 유산소 역치가 넘나드는 과정. 자, 이 사이를 항정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이 항정 상태 러닝이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훈련법이 될 거고 이, 이 무산소 역치를 끝으로 최대한 딜레이 시키는 게 저희 심박수 러닝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이 유산소 역치와 무산소 역치를 텀을 가깝게 만들어서 최대한 지연시키는 거예요. 지치는 구간을.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연비주행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적정 강도로 일정하게 뛰는 연습이 되셔야 저런 것들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래프를 어, 좀 어려운 그래프를 갖고 온 거고요. 음. 자, 이거는 우리 반대로 유산소 역치 구간 있죠. 거기 산소를 많이 쓰는 그 구간은 이렇게 지방을 더 주로 에너지원을 쓰게 되는데 그 강도는 어, 논문이나 책에 나오는 건 45%에서 65% 사이가 가장 많이 지방을 태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다이어트가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숨이 넘어갈 정도로 뛰는 강도까지보다는 천천히 중강도, 중저강도로 오랫동안 뛰시는 게 훨씬 더 지방을 태우시는데 좋으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존을 유지해 주시는 거, 이거 다이어트 하시는 분 참고해 주시고, 요거는 사실 안 보셔도 되는데 지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그래프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 검사 심박수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저희는 카보넨 공식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220에서 본인 나이를 뺀 게 최대 심박수로 나올 겁니다. 아마 가미너치가 최대 심박수를 자꾸 변경할 건데 본인이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 바뀌는데 그것도 이제 얘가 갖고 있는 공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스탠다드한 건 220에서 본인 나이를 빼는 걸 최대 심박수라고 합니다. 220에서 만약에 30살이다 하면 190 정도가 맥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정의 심박수는 아까 말씀드렸고 내가 원하는 운동 강도를 선택할 때는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이제 설정하는 중강도 운동을 60에서 70% 권장한다고 합니다. 네. 그게 젖산 역치 구간. 제가 아까 말한 피로가 올까 말까 한 그 구간을 젖산 역치라고 하는데 거기를 넘나드는 훈련이 가장 좋은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존 나눠서 하는 운동들 네, 얘기하죠. 이거는 목표 심박수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래프로 다 만들어 놓을 거니까요. 어, 이 그래프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 우리 이정기스 분들은 알고 계시죠? 나이와 안정의 심박수를 넣으면 제가 카보넨 공식으로 이 그래프를 차트에 첨부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타겟 심박수 몇으로 뛰세요 하면은 그 정해진 구간에 이 그래프를 참고하셔서 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방을 뺄 거야 라고 한다면 60%에서 65% 아까 말씀드린 한 130에서 140 유지하는 거. 지금 그래프 제가 움직이는 거 안 끊기고 잘 나오나요? 이렇게 실내 러닝의 장점은 어, 야외보다는 뭐 더 좋은 거 점은 이런 안정적으로 뛸 수 있다라는 거. 일정하게. 음. 이렇게 그래프를 이쁘게 그릴 수 있어요. 실내 러닝의 장점입니다. 어, 그래서 뭐 히프앱부터 똑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리 대비 심박수가 이렇게 낮아지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어떻게 뛰는지가 중요한 게 저희 런텐츠고요. 정말 뛰고 나서 개운한 느낌이 나는 게 저희 런텐츠의 시장입니다. 아주 여러분들께서는 이 러닝에 대한 올바른 눈을 갖게 해드리는 게 이번 8주 동안의 목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심박수가 185% 이상 올라가는 건 무산소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쌓인 피로는 근육뿐 아니고 우리 구조물 건 인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 주행은 70에서 80% 정도, 운동 자각도 7에서 8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게 아까 탄력 주행, 연비 주행이 되는 거고요. 다이어트 목적은 이렇게 심박수를 좀 낮춰서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체력 향상을 목표로 하신다면 강도를 내가 메타인지 해서 내 목적에 맞게끔 뛰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 내가 이 정도 뭐가 목표면 이 정도 페이스로 뛰어야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저희의 객관적인 피드백의 중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작성법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적산적 훈련법이 있고 역산적이 있는데요. 지금 런텐치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적산적 훈련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뛰는 1주차 때 여러분들이 뛴 거를 보고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10km는 요 정도 뛰시겠다 하는 것들이 보이긴 한데 그런 걸 더 잘 보려면 데이터가 좀 더 쌓여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훈련법이 적산적이고요. 어, 역산적 훈련법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대회 나갔다 오신 거 있죠. 그 데이터를 갖고 오셔서 상세 보기를 눌러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쭉 데이터가 나올 거잖아요. 10km면 10km, 20km면 20km. 그래서 장거리 훈련을 하고 나서 그 어느 순간부터 페이스가 확 늦어졌는지, 어느 순간에 심박수가 갑자기 확 튀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 훈련이 역산적이에요. 역산적 훈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km를 내가 뛰었는데 15km 구간부터 심박수가 갑자기 확 튀면서 페이스도 확 느려졌어. 그러면은 그 15km에 대한 훈련법을 갖고 나와서 거기서 페이스를 다시 낮추거나 아니면 페이스를 더 빠르게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돼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쭉 쌓아 가실 거고, 이제 뭐 여기는 10주차 때 한 건데, 이런 것들을 쫙 펼쳐놨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페이스에 어떻게 뛰었구나, 이때는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카톡방에 공개해 드렸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실내 러닝을 했는지, 트레드밀에서 뛰었는지, 아니면은 뭐, 트레일 러닝을 했는지 앞에 거리 옆에 써주시면 좋습니다. 음. 그리고 메모 기능 잘 쓰셔가지고 이때 내가 어떤 신발로 뭐 요즘에 어떤 신발을 썼는지도 써주시는 분이 계시던데 좋습니다. 예. 스스로 체크해 보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주력 신발 신었을 때랑 불편한 신발 신었을 때 이 데이터가 진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러닝화를 되게 자주 바꿔가면서 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전 좀 훈련할 때 쿠셔나, 뭐, 레이싱 할 땐 카보나, 이렇게 구분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막, 카보나 신었다가 천천히 뛰고, 막, 쿠셔나 신고 빨리 뛰고, 막, 이렇게 그냥 맨날 신발 바꿔가면서 뛰는 건 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그 달리는 패턴 안에서 발이 적응해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자주 바뀌면은, 저는, 그것 또한 변수가 돼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쌓는데 좀, 차이가 나실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 메모에 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어, 자, 좀 종종 나왔던 질문들 몇 개를 갖고 왔어요. 다른 훈련과 병행해도 될까요? 하시는데, 아프신 데가 없다면 병행해도 됩니다. 단, 심박수 데이터가 객관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제 10km 뛰었는데, 제가 오늘 3km를 좀 빨리 뛰게 미션을 드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몸은 지쳐 있을 건데, 그 다음날 뛰는 3km 제 데이터는 전날의 피로 누적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생겨버린 거기 때문에 좀 제가 봤었을 때는 생각보다 왜 이렇게 못 뛰셨지? 이런 상태가 좀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매일 달리는 거 괜찮냐고 하시는데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런텐츠에선 전 매일 달리는 거를 권하지 않아요. 아까 일반 분들 기준 주 2회에서 주 3회만 뛰셔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걸 어떻게 밀도 있게 프로그램을 짜냐에 따라서 충분히 훈련이 되실 수 있으니까 본인이 서브 3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닌 이상 일단은 저를 믿고 이번 8주 동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달리고 나서 이거 무릎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허리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이제 우리 시트로 질문을 주시면 사실 아까 처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제가 직접 보지 않는 한 사실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건 좀 쉬세요. 아니면은 페이스를 낮춰서 뛰어보시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 영상 몸 푸는 거 있는데 그거 보고 좀 운동을 하루는 쉬어보세요. 아니면 다른 크루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갈 겁니다. 그리고 뭐 아침에 3km 뛰고 저녁에 3km 뛰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그렇게 뛰시면 안 돼요. 이것 또한 누적됐고 24시간이 안 지난 상태에서 하는 거는 충분히 무리가 될 수 있어서 저는 한 번만 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사실 이 겨울 기수는 처음이긴 합니다. 제가 지금 했었을 때 이 겨울은 제가 잘 안 했었는데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추위로 인해서 심박수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기온이 차가워서 몸이 너무 차가워서 몸이 열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심박수가 되게 낮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복장이 무거워지면서 페이스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밑에 4번처럼 맞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뛰지 못한다거나 몸이 좀 확실히 싱글렛을 입고 뛰는 것보다는 당연히 몸이 무거워졌잖아요. 좀 패딩 조끼 같은 거 입는다고 해도 몸이 둔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페이스는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페이스에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장, 조합 잘 하셔야 되는데, 다 어떻게 뛰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러닝을 처음 하시는 분은 가끔 막 완전 큰 패딩을 입고 뛰시더라고요. 아, 큰일 납니다. 그건 너무 덥고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즘 SNS에 여러분들이 올리는 복장을 어느 정도 참고하셔서 나도 저런 거 윈드브레이커 어떻게 입고 위에 조끼 입어야지 여러 개 겹겹이 잘 입어야지 이런 것들 잘 맞춰서 주변에서 추천도 받고 재질도 보면서 본인한테 맞는 복장을 찾아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 내용이랑 같은 겁니다. 매일 달리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8주차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죠. 지금 1주차가 끝났고 내일 다 미션을 드릴 겁니다. 제가 미션은 거의 월요일 날 다 드리는데 월요일 날 주말까지 뛰신 데이터를 작성 안 해주신 분들이 있으신데 꼭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꼭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보고 그 주 미션을 드리니까요. 만약에 제가 월요일 날 들어갔는데 일요일 날 이 시간까지도 뛰고 안 쓰셨다면 제가 이분이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션을 못 드리기 때문에 꼭 늦어도 월요일 아침까지는 꼭 써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음, 제가 6기까지 마치고 느낀 부분들인데, 결국은 꾸준하게 달리셔야 되는데요. 달리는 코스가 항상 바뀌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5km 미션을 계속 제가 매주 만약에 드리는데, 그 5km 뛰는 데가 언제는 트랙이었다가, 언제는 막 신호등이 있는 로드였다가, 어느 날은 막 언덕배기가 있는 그런 곳을 계속 5km를 뛰시면 그 5km가 다 같은 5km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데이터가 좀, 이렇게 펼쳐놓고 봤었을 때,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잘 뛰는 코스가 있으실 거잖아요. 거기를 일괄적으로 하나 정해놓고 뛰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좀 더 정확하게 뛰고 싶다 할 때는 트랙 같은 데 가셔서 뛰시는 걸 권해드려요. 제가 그거는 미션 드리면서 드릴게요. 왜냐면 더 정확하게 내 페이스와 내 심박수를 보시려면 원래 트랙이 야외에서 뛰는 러닝머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잘 아셔야 되고, 심박이랑 페이스 거리 중에 한 개만 택하라는 게 뭐냐면은 뭔가 훈련을 할 때 오늘은 내가 심박수 이것만 유지하면서 달려본다를 한다거나 내가 이 페이스로 3km 달려본다를 하거나 어, 그런 것들 하나 기준을 일단 하나 정도만 잡는 연습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어, 그리고 달리는 성향이 다 다른 건 뭐냐면 러닝 데이터를 보면 그분의 성향이 좀 보입니다. 막 어쩔 땐 페이스 이렇게 달리셨다가 어쩔 땐 또 엄청 느리게 달리시고 막 어쩔 땐 또 너무 빨리 달리시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뭔가 이제 본인의 성격이 확률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본인이 기분 좋을 때는 막 어떻게 뛰고 막 이러는 게 데이터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꼭 메모 본인 스스로 쓰시면서 좀 메타인지 하시면서 네,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일정하게 뛰는 훈련만큼은 일정하게 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어, 단체 카톡방 저희 지금 7기 방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원래 다른 크루를 병행하시거나 이런 오픈 채팅방에 피로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저는 좀 많이 중요한 공지 외에는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근데 사담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셔도 금방 끊기시더라고요. 왜냐면 나이대도 다 다르시고 다들 늦어서 그렇긴 한데 저는 제가 막 먼저 떠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공지사항만 뚝딱 전달하고 좋은 정보 있으면 그냥 이렇게 공유하는 정도지. 어, 근데 이전 기수까지 보면 좀 이런 커뮤니티를 좀 해주시길 바라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도 지금 매 기수 늘 결심은 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저렇게 막 이렇게 막 카톡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그건 이제 편하게 그냥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인사하시고 뭐 아는 정보 있으면은 많이 공유해 주시면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만 예, 그 카톡방을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했었을 때 답변을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 다른 러닝 코치 분들도 계셔서 음, 그냥 그런 좀 생산적인 방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겨울 지금 7기 같은 경우는 등산을 추가하거나 근력 운동을 제가 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날씨 변수도 제가 볼 땐 많고 이번 주도 사실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많이들 못 뛰셨잖아요. 이럴 때는 뭔가 몸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다른 게 필요합니다. 제가 뭐 주변 헬스장을 끊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 예. 뭔가 몸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근력 운동이든 집에서 런지라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로딩이 몸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매주 드리는 미션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 남기셨더라고요. 대회 끝나고 처음 뛰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그건 당연한 거죠. 대회 끝나고 안 뛰셨었으니까 당연히 오랜만에 뛰면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전 페이스보다 더 느릴지언정, 느려도.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몸을 깨우는 일주일 시간 텀이 넘지 않게 꼭 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뛰시면 데이터가 바뀔 확률이 좀 적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전 일주일에 두 번은 꼭 몸을 움직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러닝이든 근력 운동이든 아니면 진짜 어디 등산이라도 가셔야 됩니다. 네. 그거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일단, 네, 뭐 뒤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일단 질문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들 해주세요. 제가 지금 채팅방을 못 봤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제 얼굴이 다 안 보여서. 질문 있으신 분 카톡방, 뭐야, 카톡방에 채팅, 예, 채팅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아, 이번 주에, 그렇죠. 그 발목이 아파서 이번 주에 못 뛰셨는데, 네, 이번 주에 추워서, 네, 또 뭐 있나요? 네? 끝이신가요? 아, 네. 트레 아, 그럼요. 엄청 지루해요. 트레드밀에 러닝머신에서 키로수를 많이 뛰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저도 5km 이상 잘 못 뛰는 것 같아요. 한 3km만 뛰시더라도, 음, 키로수 상관없이 뛰어도 되나요? 네. 그런데 키로수 상관없는 건 아니고 기준은 잡으셔야지. 3km면 3km, 2km면 2km를 잡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시간으로 잡으시거나. 근데 결국 시간을 잡고 뛰면 거리가 나오니까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하는 걸 권해드려요. 근데 만약에 발목이 아파서 못 뛰는 게 힘들다 한다면 전 경사도 올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정리해드릴게요. 러닝머신을 20분 타실 거라면 걷는 속도로 뛰실 거라면 걷는 속도로 할 거라면 경사도를 한 3에서 5% 정도는 올려놓고 일정하게 20분 걷는 거. 그 데이터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20분이 힘들면 15분이라도 아니면 10분이라도. 네, 이해되실까요? 키로수 많이 못 돼요. 제가 러닝머신에서 10km 뛰라는 미션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저도 못하기 때문에 저도 못하는 미션은 제가 드리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뛰어야 될 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음, 많이 안 뛰셔도 돼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한슬님, 러닝 후 계속 무릎 통증이 있어서 보강 근력 운동 해야 할 것 같은데 따로 수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 수업이요? 음, 저한테 수업을 하시려면 받으셔도 되는데 제가 있는 센터랑 그거를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웨이트 한번 체크를 받는 거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그거 이제 요즘에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 네, 제가 오프라인 클래스도 12월 중에 공지 드릴 건데요. 그때 오셔서 해도 되고 1대1로 받아보셔도 되고요. 네. 우리 여기 진아님 같은 경우는 저랑 웨이트도 네, 진짜 찾아오셔갖고 웨이트 배우시겠다고 해가지고 하셨었고 우리 여기 경화님도 저한테 오셨었어요. 어, 그래서 진짜 오셔서 체크 한번 받아보셔도 됩니다. 예. 다른 거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예, 그거 뭐지? 러닝머신 뛸 때요. 예. 어, 시계는 6.20으로 나오고, 질문 네, 봤었어요. 그거 답변 드렸네요. 네네, 그거.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시계는 네, 그 시계 거리랑 네. 달라요. 러닝머신 거리랑. 아, 그럼요. 다르죠. 그러면은 러닝머신에 나온 거리를 쓰고, 그럼요. 30분 뛰었으면 그냥 30분이라고 쓰고, 그렇죠. 그 예, 페이스는 러닝머신이 뭐라고 써요? 뭘요? 페이스에 뭐라고 써야 돼요? 아, 그냥 거기 심박수랑 거기 시간 거리만 써주시면 됩니다. 네. 페이스는 워치로 나오는 건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시간으로 제가 계산을 하든 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 지속한 시간과 거리랑 심박수만 써주시면 돼요. 아, 네, 이해되시죠? 네. 페이스는 의미가 없으니까.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이번 주 체크를 못 했는데요. 네. 예. 경사도를 올려고 걷기만 해도 아프시다라는 거겠죠? 러닝 메타인지, 예, 예. 러닝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아니죠. 아무래도 좀 경사도로 하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면은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5km면 5km, 10km면 대회 나가거나 야외에 뛰었을 때 그걸 인지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훈련이 되면서 메타인지가 돼야지 지금 러닝머신에서 경사도를 올려놓고 걷는 건 그냥 훈련법 중에 하나만 되죠. 근데 그 안에서 메타인지는 할 수는 있겠죠. 내가 경사도 5에 경사도 5%에 속도 6으로 30분 걸었었을 때 심박수가 평균 심박수가 뭐 150이었는데 런텐츠 끝날 때쯤에 똑같은 경사도에 걸었는데 평균 심박수가 140대로 떨어져 있으면은 객관적으로 체력은 좋아진 거죠. 그런 지표로는 좋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앞에 말한 러닝 메타인지는 정말 달릴 때 내가 이 속도면은 얼만큼 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가다가 1km도 못 뛰고 퍼지겠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게 목표니까. 음, 예,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 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린 궁극적으로 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러닝머신에서 하는 거는 아니니까, 저희가. 예. 자, 장거리 시 무릎 외측 장경인대 쪽이, 어, 피로도는 어쩔 수 없나요? 예. 자세 문제가 있기보다는 오늘 우리 육교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남성분들은 대퇴사두, 우리 바깥쪽 힘이 아무래도 강하다 보니까, 어덕터 활성 많이 하셔야 돼요, 준영쌤. 어덕터 운동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어덕터 운동을 어덕션 머신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 하프닐링 자세, 무릎 꿇고 앉아서 발 내측 눌러서 어덕터 활성시키는 그런 훈련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플러스로 폼롤러로 허벅지 바깥쪽 풀어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장경인대랑 대퇴근막 잠금 푸는 거 그런 거 폼롤러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접었다 폈다. 허벅지 타겟 맞춰놓고 접었다 폈다 하는 거.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람님, 네네, 그럼 진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닝머신에서는 하는 게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가민 MK2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 MK2가 어떤 거죠? 일단, 네, 케이던스 항목이 없는데, SPM? 그렇구나. SPM? SPM이, 그 가민 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데이터 한번 캡처해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그거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말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MK님이, 잠깐만, MK님이 누구세요? 제가 MK님이 누구시지? 네. 민경, 김민경이요. 김민님. 네, 그거 캡처해서 그 화면 있죠? 저한테 우리 그 시트에 올려주셔도 되고 개인톡으로 주셔도 됩니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네.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가 지금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몰라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요. 네, 그 여름에 뛸 때는 예, 심박수 되게 좋아졌었잖아요. 저. 예, 근데 예. 겨울에 심박수가 안 좋아질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좋지. 모르죠. 심박수가. 모르죠. 그럼 뭘 목표로 뛰는 게 겨울 훈련에. 예. 예? 겨울 훈련이요? 네. 일단 그 날씨에 어쨌든 뛰러 나가서 뛰시는 것만으로도 엄청 잘하고 계시는 거고, 그거를 일단은 거리를 채우든 그 러닝이라는 거를 그 날씨에 하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니까, 겨울 러너가 찐 러너라고 하잖아요. 껴입고 나가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겁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일단 그 안에서 훈련량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니까, 뭐, 심박수에 대한 변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어쨌든 뛰셔야 되잖아. 네. 그것만으로도 괜찮으니까요. 네, 진원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목표하는 건 제가 그 미션 데이터 보면서 해볼게요. 여름 데이터랑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죠?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우리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아, 없으실까요? 오늘 들어와 주셔서, 누구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홍인홍님, 다리 근육통은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다리 근육통은 어떻게 푸느냐? 다리 근육통이 왜 생겼는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근력 운동을 하셨나요? 아니면 뛰고 나서 근육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육통이라고 하는 건 근육 안에 상처가 나면서 그 안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건데 그건 일단은 스트레칭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일단 좋긴 합니다. 자극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일단 오늘, 쉬는 게 좋죠. 오늘, 예, 예, 오늘 미니멀화를 신고 뛰었는데요. 미니멀화. 네. 예, 예, 오랜만에 그러니까 예. 실내라서 비브람을 신고 뛰었는데 네. 좀 다른 통증이 와가지고, 그쵸. 근데 너무 너무 좋은 아파요. 예,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게, 저도 비보 코리아 측에 이제 신발을 협찬을 받고, 맨발 러닝 하는 김성우 코치와 함께, 맨발 러닝과 제가 트레이닝 할 때 맨발로 하기 때문에 맨발의 장점은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이농님이 딱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뛰면 없던 통증이 생길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왜냐면은 맨발로 뛰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우 코치가 비브람 신고 하프 서브 3 풀코스를 하는 걸 제가 눈앞에서 봤었지만 그건 진짜 성우 코치가 잘하는 거고요. 일반 분들이 함부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발이 보호해주는 역할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미니멀하게 해야게 해서 발의 기능을 살리는 목적으로서 그런 신발이 좋은 것도 맞는데 뛰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농님께서 맨발로 실내라도 뛰는 건 저는 별로 추천 안 드리고,
차라리 그걸 근력 운동이나 다른 거를 해주시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리고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뛰었는데 없던 통증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좋아지는 역할에서의 통증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쪽의 통증일 확률이 더 커요. 이해되실까요? 일반 분들이 그걸 견뎌낼 근력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농님이 만약에 웨이트를 진짜 즐기시고 그런 웬만한 부하를 견뎌낼 수 있는 근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트라이 하면서 좀 통증이 있어도 어느 정도 참고 어느 정도 스트레칭만 하고 다시 또 뛰어보고 이런 걸 권해드릴 수 있는데 아마 그게 아니실 거잖아요. 트레이너는 아니시니까. 그렇죠? 이놈님. 그러다 보니까 전 좀 조심스럽게 예, 차라리 웨이트 그거 신고 열심히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 답변 되셨을까요? 좋은 신발입니다. 비보 코리아도 좋은 신발이고 비브람도 좋은 신발이고 다 좋은 신발인데 뛰는 건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 저는 3km 뛰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 뛰었거든요. 저도. 전 제 체중을 못 뛰어내더라고요. 맨발이. 맨발 근력 운동은 제가 엄청 하지만 뛰는 건 좀 다른 영역인 거 맞습니다. 몸의 메카닉적으로, 움직임적으로도.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갖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좀 넘어서 죄송하네요. 그래도 안 나가고 다 있어 주셔서 또 감사하네요. 네, 질문 없으시겠죠? 지금 쓰고 계시는 게 아니라면. 네, 오프라인 모임 할 겁니다. 지금 제 인스타그램에 보셨겠지만 6기 분들 하셨던 것처럼 7기 분들도 할 거고, 어, 네, 꼭 자리 만들어서 꼭 얼굴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부터 이제 2주차 시작됩니다. 제가 미션 다 드릴 거고, 어, 앞으로 8주 동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얼굴 보이면 이렇게 인사하고 사진 찍고 그러려했는데 지금 시간이 시간인지라 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오프라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